미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미는 이렇게 이제 전 시간에 살펴봤던 오화의 식이 다음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오 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니까 여름이죠. 화의 시기인 거고, 그러니까 화를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죠. 마무리. 예. 화운동을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화운동이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금운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사물을 생장시켜 나가는, 키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키워 나가는 거는 이렇게 외형에 대한, 외부에 대한 것인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으로 내부의 수렴, 내부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오미의 미도 되고, 이건 화예요. 화운동이죠. 그리고 저 해월부터 시작되어 왔던 해묘미의 목운동의 마무리가 요 미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공간에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계절로 보거나 시간으로 보거나 시공간으로 놓고 볼 때는 사, 오, 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미하고 연관되는 거는 원래 이렇게 해월, 해시, 해라고 하는 시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해묘미의 목운동이나, 목이라고 하는 거는 생의 운동인 거죠. 화라고 하는 거는 장의 운동인 거죠. 요 생장의 에너지가 정리가 돼야 위로, 외부로,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자라고 분파되고 확산되고 확장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정리정돈이 돼야 그 다음에 금수운동으로, 음운동으로, 수렴운동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큰 작용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또 그런 글자예요. 글자예요. 근데 이 미에 항상 이 글자들은 현상과 이면의 작용력이 있죠. 화기를 여름운동을 중단하고 또 목운동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작용력인데 아직 가을은 안 온 거지. 아직 이러한 그 금의 운동은 시작이 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실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그 안에 이렇게 막 그 뭔가 목화의 운동이 펼쳐져 가지고 겉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무성한 게 되는 거지. 아주 그 무성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숲으로 따지면 숲을 빽빽하게 이룬 것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가 이렇게 나무 두 그루를 겹쳐 놓은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초목이 활동이 변화가 이렇게 무성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이렇게 오화가 이렇게 음이 희생했다 그랬죠, 그렇죠? 일음이, 이걸 음양으로 놓고 보면 음양인데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제 한 계절이 또 한 달이 한 시간이 하나의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서 이렇게 이 음이 작동을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 음이. 그러니까 이미 양기가 어때요? 양기가 많이 쇠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양기의 세력이 소진됐다. 양기의 세력이 잡혔다. 소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가 이렇게 무성하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나무가 빽빽하면 그 이면에 이렇게 그늘이 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늘이 지고 또 이렇게 양기의 육양에서 오양에서 사양으로 점점 양기가 이렇게 쇠락해가고 쇠퇴해가는, 사람으로 따지면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뭔가 이렇게 노쇠해가는 이런 거지. 자연의 변화 현상으로 보면 이게 익어가는 거고 결실로 가는 거고 추수로 가는 거고 알맹이가 이렇게 차는 이렇게 내용이 충실해지는 그런 작용력으로 보는 건데, 겉의 모습이 이음으로 이렇게 점점 음의 통제력이나 세력들이 이렇게 세지기 때문에 이게 어두워진다. 이렇게 또 암매하다. 그러니까 양기의 세력이 꺾였다. 이렇게 오는 거고, 또 뭔가 이렇게 화에 이렇게 열매를 보면 풋과일 같은 형태에서 어때요? 이 과일의 형상이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이미 이렇게 부피자람이 아니라 안에의 내용물을 충실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맛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에는 만미가 있어요. 근데 아직 가을이 돼가지고 익은 건 아니지. 안일미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안일미, 미완성, 미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화기가 안에 어때요? 이 미중에 있는 이 기토라고 하는 공간이, 축토의 기토의 공간이 있었죠. 이 공간 안에 목운동에, 그러니까 이런 목운동의 운동의 흔적, 화운동의 운동의 흔적들이 을로 정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토라고 하는 공간에 수렴이 돼가지고 이게 작용력이 이미 이제 끝났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미중에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뭔가 양이잖아요. 다 이게 토에는 음질로만 들어가 있는데 생하고 장하고 키워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중지돼 있고 저장돼 있고 내재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당연히 그래야만 이런 목화의 생장지기가 중지되고 조절돼서 가을의 수렴 기운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글자들을 사람이 팔자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 암매하다, 아직 미완성됐다, 어떤 결실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불편해요. 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활동성이 저지됐다, 중지됐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런 목화의 지기가 다음에 오는 신월의 금기에, 신중의 임수, 신중의 경금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결실을 맺은 이런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이런 화에서 넘어온 화기를 더 이상 화기가 진전되지 않도록 화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딱 이렇게 포위하고 감싸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미를 양이라고 하죠. 상당히 이렇게 유순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그러한 양기가 안에 이렇게 충실하게 차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탕화나 축인호만큼 폭발성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음지니까, 음기운이가 폭발성을 아니더라도 한번 건들면 양이 어때요? 양이 막 사냥 같은 경우는 막 꼭대기로만 비탈진 대로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양은 절대로 앞에서 끌면 얘가 안 딸려옵니다. 뒤에서 몰아야 돼. 우리 양들, 염소과 양과 이런 거 할 때 앞에서 끌어오면 절대로 안 딸려와요. 그만큼 고집이 센 게 양이에요. 양. 그러면서 이 미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술토도 그런 조토이지만 메마른 곳이거든. 이렇게 그죠? 사막의 어떤 형상이고, 또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고원 같은 이런 형태예요. 고원에
수기가 없으면서, 그렇죠? 수기가 없으면서 안에 이러한 그 갈초, 뭔가 이렇게 수기 없는 곳에서 이런 그 열기를 머금은 무더운 그러한 어떤 토양에서 자라려고 하는 생명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관목의 숲들, 어떤 이런 그 억새, 이런 갈대, 억새지. 갈대는 수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국의 모습들. 그러니까 상당히 내부의 어떤 그 끈질긴 맛,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열기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안에의 어떤 결실물로 만들려고 하는 맛을 막 이렇게 내가 길들이고 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이런 목화지기를 막 숙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문가적인 솜씨가 있어요. 조작 솜씨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맛이라는 거는 내가 맛을 안다, 맛을 낸다, 맛을 느낀다 이런 거는 거기에 내가 어떤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솜씨인 거지. 우리가 손맛이다, 뭐 음식 맛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분야에 그 특정한 분야에 자기의 어떤 재주라든지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이렇게 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그 음양의 에너지가 각각으로도 다 음양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하나의 순환 운동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미하고, 그쵸? 미하고 축에서 이게 축, 묘진, 오까지 해가지고 양운동의 운동성이 이루어지고 이 미에서부터 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음의 운동성의 세력권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뭔가 이렇게 음양 운동의 어떤 전환점. 각각으로도 음양 운동들이 다 있어요. 사에도 음양이 있고 오에도 음양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의미들이 특별한 것이, 그렇죠? 특별한 것이 큰 이런 순환 운동의 어떤 분기점, 갈래점 이런 거를 이루는 곳을 축미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이 축미방위에는 이걸 명리에서 귀문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뭔가 이런 그 음양의 교류, 정신의 어떤 소통, 어떤 물질과 정신, 이승과 저승, 영혼과 육체 이런 것들의 변화작용, 교류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문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신하고도 소통하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이승이 아니라 조상 기운,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에너지들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어디냐면 축미예요. 그게 어둠에서 응축된 데서 뭔가 광력으로 나오려고 하는 관문인 거고, 밝음, 사오미의 가장 밝은 곳에서 신유술의 어떤 수렴 에너지로 저녁으로 가을로 넘어가려고 하는 관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미로 작용을 한다. 지엽이 무성한 나무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 번영을 일단은 겉의 모습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른 기미다 그러면 논의 논, 밭의 밭을 겹친 형상이 돼서 근데 이렇게 조열하니까 이게 수기가 없으니까 메마른 논밭의 형상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데에서 뭔가 이렇게 조절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사오미를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꽉 찬 좀 지나면 어때요? 지나면 가을 가면 내가 추수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논과 밭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의미로 보면 사오를 거쳤기 때문에 무성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아직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만 오에서 이름이 시생하고 이음으로 진행이 돼서 그 안에서는 부지런히 그러니까 오에서 미로 갔다라는 거는 팔자내에서는 화생토도 되지만
이게 하나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어때요? 이 병화의 움직임을 기토로 해서 정화로 뭔가 방향성을 이렇게 틀었어요. 틀어서 그 안으로 내재적인 지향점을 갖는데, 이제 미가 되면 이러한 열매나 결실이나 외형들이 이렇게 형태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 이상 가서는 미 넘어서는 이게 외부가 더 자라질 않아. 자라지 않아. 그래서 이런 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겹치면 이런 어떤 중단수 같은 게 있는 거야. 더 생장을 안 하는 거야. 지지 내에서도. 그러니까 몸에서도 더 안 자라고, 몸에서도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이런 어떤 지장이나 장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꽉 빽빽하게 차 있기 때문에 어때요? 더 자라질 않는 거예요. 더 성장이 멈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게 무성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열매나 결실이나 알맹이나 이런 거는 차 있지 않은. 그러니까 꽉 벼들이 꽉 차 있는 논 같은데, 받친 것 같은데 어때요? 아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곡물이 맛이 들었다는 의미예요. 맛이 들었다는 의미고, 뭐 이렇게 햇빛이 가려지니 그늘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다. 이게 이 얘기죠. 사오미 여름 운동을 마무리하고 해묘미 목 생장 운동 마감을 하고 가을로 넘겨주려는 전환기이다. 전환기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를 이렇게 그 천역 이렇게 그 역마성으로 얘기를 하죠. 역마성으로 얘기를 하고 미중에 이런 을목이나 이런 정화 이런 거를 보고 화원이라고 돼요. 화원. 뭔가 이렇게 잘 가꾸어진 그러한 그 화단 같은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미다 얘기하면 이거를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쓰는 식신인데, 예? 식신인데 요런 글자들을 내가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관대도 되고 요러한 글자가 있어서 내가 쓰는 어떤 재주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아까 이음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어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게 맛의 의미. 그래서 일지에 그 미가 있다든지, 특히 일지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민하고 이렇게 민감하고 특히나 이 맛에 대해서 맛미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특히 뭐 이렇게 그 음식에 소질이 있다든지, 셰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즐겨 먹는다든지, 찾아다닌다든지 그런 어떤 기질이나 속성이 있고, 절기로는 이제 소서가 되고, 이게 그 사실은 우리가 한낮보다도 여름 같은 경우 이때가 더 더운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열기가 오히려 그 한낮에는 습도도 좀 덜하고 그냥 쨍하고 뜨겁고 만데, 요 1시 반에서 3시 반 요 사이엔 어때요? 후덥지근하고 열기가 이렇게 꽉 갇혀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 형국. 그리고 고집이 좀 세고, 그러니까 이 미가 지지로 보면 이 미가 천간에는 다 을정기 신계가 붙거든요. 이렇게 음간들이 다 붙어서, 음간은 어쨌든 좀 양에 비해서는 좀 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속성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글자들이 미로 있으면 이게 양의 성질을, 양의 성향을 닮아가지고 어때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 그런 구조들이 요 미야. 상당히 이런 뭐 폭주한다든지, 고집이 있다든지, 이런 성향들이 좀 있다. 있고,
뭔가 완전하게 열매 맺은 것은 아니지만 열매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완성돼서 맛이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미중에는 보면 미중에는 기토도 있고 을목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정화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순서를 따지면 그렇죠? 정화가 전달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이렇게 기토가 있고 이렇게 신월이 되면 그 다음 월이 신월이니까 신중에는 이렇게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고 이렇게 경금이 있죠. 경금이. 예. 그러면 이렇게 을목하고 경금, 이렇게 정화하고 임수 이런 글자들이 안에서 합을 한단 말이에요. 합을. 특히나 이런 미중에 을목하고 신중에 경금하고는 을경합을 해서 뭔가 그 안에 열매에 이렇게 과육이 결실이 이렇게 신용자를 향해서 익어가는 그러한 작용력 역할을 그러니까 미토에서 정하고 을목을 이렇게 안에서 갈무리해서 신금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넘겨주는 역할을. 그래서 이렇게 그 열매를 완전하게 맺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맛이 막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장간의 미토 속에 있는 정화, 을목, 기토가 있어요. 근데 정화가 지속적으로 열매 수렴 작용을 하고 미에서는 이제 모근동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모근동이. 그리고 열매의 크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지만 맛은 드러나진 그러니까 익어가는 형태는 아닌 거. 만약에 우리가 버드나무 잎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이렇게 만화방창한 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성한 어떤 푸르름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계절이 돼서 이걸 버드나무 U자를 써서 그죠? 이렇게 6월이라고도 하고 나무가 머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류 U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6월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직전에 신금 직전에 크게 화운동에서 금운동을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병정무기로 어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렇게 목화의 에너지를 토를 매개로 해서 금수로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성향이 있는데 순서적인 성향이 있는데 지지로는 이 무기토가 각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이사이로 들어가지고 중개자, 매개자, 조절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중에서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미중에서는 이음이 있다. 이음이 있어서 이음이 있지만 외형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우리가 축토를 이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지지다. 이 양지지고 미토를 이 음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지지다. 그러면 왜 축토는 우리가 여기를 탕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똑같이 왜 미토에도 분명히 사오미로 이렇게 열기를 품었기 때문에 화기가 많이 그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폭발한다, 끓는다, 뭐 이렇게 터진다 이런 의미를 안 붙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뚫고 솟아오르고 분산하고 분출하고 발산하려고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힘이 그 위에 4개의 음기운에 눌려 있는 거지. 음기운에 눌려 있으니까 그만큼 어때요? 압력을 받으니까. 비록 이양지지만 그만큼 압력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단 대신에 겉에는 어때요? 겉에는 춥고 얼어있고 좁고 어둡고 이러니까